아직도 싫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 내 마트 앞. 혜인은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고개를 돌리니 마트를 막 나온 남자가 손에 지갑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제 거네요. 언제 떨어졌지요? 혜인은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지갑을 받았습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아무튼 방금 계산대 옆에서 주웠네요. 아,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에요. 둘은 잠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지나갔지만 그게 바로 저와 그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8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 생활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어요. 그 후로는 그저 집에서 글을 쓰며 지냅니다. 마감이 닥치면 밤낮이 바뀌고 정신이 없어 늘 덤벙대곤 하죠. 그날도 그랬어요. 캔맥주가 떨어져서 그냥 생각 없이 집 앞 마트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고서야 깨달았어요.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요.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올라가기엔 시작이 아깝고 그대로 가기엔 민망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으로 대충 여미며 그냥 다녀오자 마음을 다잡았죠. 누가 타지만 않기를, 제발 아무도 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8층으로 멈췄습니다. 누군가 타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고개를 숙인 저는 몸을 조금이라도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보네요. 저희 같은 동이었네요. 고개를 들자 마트 앞에서 지갑을 주워줬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쩜 이런 타이밍에 그것도 이 차림으로. 아, 네. 그러네요. 당황한 저는 괜히 가디건 자락을 다시 여몄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트 가세요? 아, 네. 저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기는커녕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가볍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지갑 잘 챙기셔야죠. 아, 네 그래야죠. 입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 모습이 어떨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나 시선이 머무는 건 아닌지, 혹은 제가 괜히 더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 요즘은 다들 장을 늦게 보시네요.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일찍 오면 사람도 많고 줄도 길고 저는 밤이 편해서요. 저도요. 사람 없을 때가 좋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며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먼저 가시죠. 그가 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 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몇 걸음 뒤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에 괜히 속도가 맞춰졌어요. 혜인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그가 마트에서 먼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문 쪽을 살짝 확인하고서야 계산을 마쳤어요. 그런데 마트 앞 벤치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듯한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는데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주 사셨나 보네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아, 네. 집에서 마시려고요. 저도요. 잠이 안 와서요. 그는 웃으며 캔을 흔들었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덜미에 바람이 닿는데도 얼굴이 더워졌어요. 휴, 다행이다. 그렇게 혼잣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원고 마감을 끝낸 저는 뻐근해진 어깨를 두드리며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서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었죠. 공원에 도착하고 보니 멀리서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어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 평범한 옷차림의 그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 마트 앞에서 봤던 그 남자. 그때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저는 살짝 웃으며 다가갔어요. 매번 이 시간에 마주치네요. 그는 검은 비닐봉투를 들며 말했습니다. 운동 겸 쓰레기 좀 주웁니다. 요즘 밤마다 나와요. 누가 시키셨나 했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보기 싫어서요. 이렇게라도 해야 좀 깨끗해지죠. 의외였어요.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도 편했어요. 괜히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별건 아니에요. 저도 시간 보내는 겸이죠. 가로등 아래에서 비닐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기분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밤 공기가 선선해서 그런지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 정도였는데 어느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었고 괜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가 문득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지갑 떨어뜨리셨을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그때 덕분에 찾았죠. 그는 살짝 웃었어요. 사실 그때 저를 좀 비호감으로 생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뜻밖의 말에 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엘리베이터에서요. 하도 급하게 피하시길래. 아,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싶었죠.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제 차림 때문이었어요. 저는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였거든요. 준비요? 그러니까 옷차림이요. 그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괜히 말을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사실 속을을 못 입고 너무 편하게 나와서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전 제가 뭘 잘못했나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게 만들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풀렸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오래 남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또 마트 앞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 하얀 테이블, 그 위엔 캔맥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트 앞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은 우리뿐일 거리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웃었어요.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워서 그런지 캔을 잡은 손끝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번잡하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이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이런 시간이 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하도 집에서 밤새고 집중하는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맥주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잠시 맥주캔을 굴리던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그냥 글 좀 써요. 아, 작가시구나. 그렇게 들리면 멋있는데요. 사실은 마감에 쫓기는 집순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글자 3줄만 써도 머리가 아파요. 다들 그래요. 막상 해보면 재밌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비닐 테이블보가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말은 끊겼지만 공기만큼은 편안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냥 별 얘기도 아닌데
자꾸 말이 이어졌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대화였달까요? 어쩌다 보니 일 얘기, 영화 얘기, 심지어 라면 맛 차이까지도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툭 하고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 오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비를 피할 곳이라곤 마트 처마 밑밖에 없었어요. 둘 다 황급히 의자를 들어 옮겼습니다. 비가 이렇게 세게 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가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맥주캔을 들고 있다가 살짝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살짝 망설였어요. 정중한 말투였는데 왠지 이상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럴까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제 안에서는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환하지 않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린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남은 맥주를 따랐습니다.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결국 서로의 지난 얘기로 갔습니다. 저는 마흔에 이혼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와 살아요. 지금은 연락만 가끔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게 서로의 탓이 돼버렸죠. 쉽지 않았겠네요. 그땐 서로 이해한다면서도 결국엔 서로 탓만 했어요. 말하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거나 기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네요. 다시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잔을 굴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사려고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는데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서로의 외로움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조심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이 끊겼는데도 서로의 숨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를 스치듯 제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고 그 망설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듯 앉아있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고 숨이 섞이고 그동안 쌓였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숨을 섞으며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리에 닿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숨결이 오가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얽히고 그 사이로 느린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같았지만 온도와 호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길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약속도 확신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그 밤의 공기엔 서로의 결핍이 섞여 있었어요.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뒤를 따라 시간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외로웠던 시간만큼 그 밤은 길었습니다. 밤이 잦아든 뒤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천천히 바닥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온기가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혜인 씨 주무시나요? 아니요. 아직도 싫으세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 꼭. 뭐 사람이 다르니까요. 전 너무 좋은데요. 저도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팔 안에 안겨있던 저는 얼굴을 파묻고 말없이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품은 조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공간에 누군가의 온도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구나.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곁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 위엔 제가 벗어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한 겹 한 겹 다림질한 듯 단정했어요. 그 정성에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고소한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아마도 그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오래 함께 산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 생각이 떠오르려는 순간 문득 어제의 그 눈빛이 스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 씨,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석두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팔짱 낀 채 머리를 살짝 긁으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식 괜찮아요? 순간 부엌에서 풍겨오던 냄새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밥 냄새. 괜히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네, 좋아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석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금방 밥 차릴게요. 입맛 없으시면 국물만 드셔도 돼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하룻밤 사이 이상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창밖에는 늦은 아침의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어느새 우리는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두의 팔이 내 머리 밑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손끝이 조심스레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선을 따라 내려온 손길. 말은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긴 시간 외로이 버텨온 두 사람이 잠시 같은 온도에 닿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조용히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햇빛에 비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릿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옷깃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게 되었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이렇게 모든 게 잘 맞는 사람이 있었는지 가끔 놀라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녁이면 종종 함께 밥을 먹었고 원고 마감이 있는 날엔 석두가 먼저 밥을 해두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엔 제가 먼저 밥을 차려두곤 했어요. 서로의 생활이 얽히고 그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이 사람과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해질 무렵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뜨는 소리만 들렸어요. 요즘은 혼자 밥 먹던 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말하자 석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래같이 드셔야죠. 그럴까요? 그럼요. 이제 반찬도 서로 입맛에 맞춰야죠. 그가 웃으며 국을 떠주었습니다. 참, 된장 조금 덜 짜게 했어요. 어제는 좀 세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딱 맞을 겁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바깥 세상은 천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불빛만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우린 그렇게 또 하루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의 집도 아닌 서로의 공간에서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용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잠이 늘고 입맛이 변하고 이유 없이 피곤했어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번 세어보았죠. 날짜를요. 며칠 뒤 병원에 들렀을 때 의사는 제게 한참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임신이십니다. 조심하셔야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분명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까지가 현실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어요. 석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할까? 믿을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창밖엔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제 안의 혼란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하는 게 맞는 건지조차 몰랐어요. 밤이면 자꾸 그가 차려준 식탁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말을 꺼냈다가 혹시라도 무거운 짐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무언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석두 씨,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 병원 다녀왔어요.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래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얼굴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임신이요? 그가 되묻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해야 할까요? 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고였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혜인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기적이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들 합니다. 그 말이 이젠 조금은 믿어지네요. 처음엔 그저 지갑을 주워준 이웃이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색한 인사였고 비를 피해 들어간 따뜻한 집 한켠의 시간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함께 밥을 짓고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까지 선물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큰 약속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사랑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라는 걸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밥을 먹고 웃고 서로의 하루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익숙해졌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게 아마 내가 기다려온 평온이겠지요. 우연히 만들어준 인연, 그 끝은 결국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 그건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건 분명 세상이 우리에게 건넨 마지막 축복이었어요. 우연히 만들어준 인연, 그 끝은 결국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늙어간다는 건 이토록 따뜻하고 또 이토록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